솔직히 이건 좀 화가 나는 시장이거든요. 지난주에 미국 상장 대박 났다던 SK 하이닉스가 월요일 국내 증시에선 하루 만에 15%나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고요. 미국에선 없어서 못 산다던 주식이 왜 한국에선 정반대로 무너졌을까요?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오늘 계좌 보면서 물타기를 해야 하나, 손절을 해야 하나, 손 떨리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폭락,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미국 상장 대박이 오히려 방아쇠가 된 진짜 이유 세 가지랑 왜 유독 개미만 이렇게 녹는지, 그리고 지금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까지 이 영상에 다 정리했으니까 저장해두고 끝까지 같이 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였거든요. 7월 10일에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였고 이걸로 끌어모은 돈이 무려 40조 원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이만큼 큰 돈을 조달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기관 투자자들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면서 그야말로 대흥행을 친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에선 없어서 못 사는 콘서트 티켓이 된 셈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정작 한국 본공 현장에선 관객이 우르르 빠져나갔거든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SK 하이닉스 주식이 하루 만에 15% 넘게 폭락했습니다. 종가가 200만 원 밑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00만 원을 훌쩍 넘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진 거죠.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생활비가 종이 한 장처럼 날아간 셈이에요. 문제는 이게 하이닉스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스피 전체가 무너졌거든요. 바로 전 거래일만 해도 7,475였던 지수가 이날 6,800선까지 밀렸습니다. 하루에만 약 600포인트, 그러니까 약 8%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이 마이너스 8%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평소 같으면 1%만 움직여도 뉴스에 나오는 지수가 하루에 이만큼이나 빠진 거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평생에 몇 번 겪기도 힘든 재난급 하루였던 거죠. 오후 1시 반쯤엔 낙폭이 마이너스 8%를 넘어서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고요.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뭐냐면 시장이 너무 빠르게 떨어질 때 20분 동안 거래를 아예 멈춰 세우는 비상 브레이크거든요.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초비상 장치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였습니다. 자, 여기서 개미들이 왜 화가 나는지 아시겠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9,000 금방 간다던 시장이잖아요. 그게 2달 만에 7,000선까지 깨진 거예요. 서킷 브레이커를 세계에서 제일 자주 때리는 나라. 이게 투자냐 도박이냐는 냉소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한국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주말 사이에 미국하고 이란이 다시 부딪히면서 전 세계 위험 자산이 한꺼번에 흔들렸고 같은 날 일본의 메모리 회사 키옥시아도 11% 넘게 같이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그렇게 대박이 난 회사가 어떻게 국내에선 폭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엔 개미들이 잘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진짜 이유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끝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남겼죠. 미국에서 그렇게 대박이 났다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우리 국내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아쇠가 되느냐? 같은 회사 주식인데 미국이 오르면 왜 한국이 떨어지느냐? 바로 이 지점에 개미들이 잘 모르는 첫 번째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먼저 이것 하나만 알고 가시죠. SK 하이닉스 주식은 지금 두 군데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원래 사고 팔던 국내 보통주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미국 나스닥에 새로 올린 주식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달러로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미국판 하이닉스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10주 합치면 우리 본주 한 주에 해당하는 구조고요. 같은 회사지만 시장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둘의 값이 딱 맞아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판 주식은 상장 첫날부터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같은 회사 주식이면서도 미국 쪽이 우리 국내 주가보다 15% 넘게 비싸게 출발한 거예요. 이 값 차이를 어려운 말로 괴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같은 하이닉스지만 미국에서 파는 값이랑 한국에서 파는 값이 벌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자 이 차이가 장중에 무려 37% 가까이까지 벌어졌어요. 금요일만 해도 15%대였던 게 하루 만에 2배 넘게 확 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계좌에 담겨 있는 건 비싸진 미국 쪽 주식이 아니라 바로 국내 본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붙은 프리미엄은 남의 잔치고
정작 내가 들고 있는 본주는 그 값 차이를 메우느라 눌리는 쪽에 서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미국계 그렇게 비싸면 싼 한국 주식을 사다가 비싼 미국에 되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양쪽으로 오가면서 값을 맞춰주는 심부름꾼이 있으면 차이가 금방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심부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려 있어요. 미국 주식을 국내 본주로 바꿔오는 건 자유로운데 반대로 우리 국내 본주를 미국 주식으로 보내는 건 규제하고 승인 절차가 걸려서 사실상 막혀 있거든요. 값을 맞춰줄 통로가 한쪽만 뚫려 있는 거죠. 빵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강남점 빵은 3만 원, 우리 동네점 빵은 2만 원이라고 쳐봐요. 원래는 누가 동네점에서 싸게 사서 강남에 비싸게 되팔면 값이 자연스럽게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한 방향으로만 하게 막아놓으면 값 차이가 잘 안 줄고 오래 벌어진 채로 남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가 딱 그 상황이에요. 차이를 메우는 힘이 한쪽만 작동하니까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값이 싼 우리 국내 본주 쪽이 눌리면서 차이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 이후 미국 주식도 같이 내려오면서 괴리는 37%에서 19%대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힌트는 우리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어간 대만 TSMC한테 있어요. TSMC도 대만 쪽 주식 프리미엄이 오래 붙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21% 안팎으로 얹혀 있었고요. 5년 평균으로 따져도 8%가 안 될 만큼 늘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어요. 상장 초기엔 그 차이가 24에서 26%까지 벌어졌어요. 그게 몇 년에 걸쳐 14% 수준으로 서서히 좁혀졌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주식이 올라간 만큼을 대만 본주가 75% 가까이 따라 올라가면서 메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이닉스 본주가 눌리는 건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가 아니라 벌어졌던 값 차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조정 과정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만도 그 조정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본주가 미국 오른 만큼을 상당 부분 따라 올라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미국이 비싸서 한국을 판 게 아니라 값 차이를 메워줄 심부름이 한쪽으로만 막혀 있으니까 본주가 눌리면서 그 차이를 천천히 메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눌림은 무너지는 신호라기보다 벌어졌던 값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통과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괴리 하나만으로 하루에 15%가 통째로 빠지진 않거든요. 바로 그날 증권사 리포트 한 장이 여기에 기름을 확 부었고 거기에 개미들의 비투가 불을 키웠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진짜 이유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괴리 얘기를 했지만 사실 괴리 하나만으로 하루에 15%가 빠지진 않거든요. 바로 그날 여기에 두 가지가 더 겹쳤어요. 증권사 리포트 한 장이 기름을 부었고 개미들의 비투가 그 위에 불을 확 키운 거죠.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먼저 두 번째, 실적 리포트의 속내부터 볼게요. 하필 그날 아침에 한국투자증권이 리포트를 하나 냈거든요. SK하이닉스 2분기 매출을 80조 9천억, 영업이익을 60조 4천억으로 추정했어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시장이 기대하던 65조보다 8%쯤 낮은 숫자였거든요. 여기에 BNK 투자증권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한 단계 낮췄어요. 하반기엔 성장이 좀 둔화되고 수익성 낮은 신형 메모리 비중이 늘어난다는 게 이유였고요. 겉만 보면 딱 악재죠. 실적 눈높이가 깎였으니까 이제 팔라는 신호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런데 속내를 뜯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기대보다 덜 나온 이유가 AI가 이제 고점이라서가 아니거든요. 진짜 이유는 제품을 어떻게 섞어서 팔았느냐, 그 조합 때문이에요. 하이닉스는 경쟁사보다 AI에 쓰는 고성능 메모리 HBM 비중이 높은데 이건 값을 미리 정해두고 오래 공급하는 계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값을 확 올려받는 대신 이미 약속한 가격이 반영되면서 평균 판매 가격 오름폭이 시장 평균보다 낮게 잡힌 거죠. 한국투자증권이 올해하고 내년 이익 전망을 조금 낮추긴 했는데 이것도 수요가 꺾여서가 아니라 미리 맺어둔 계약 가격을 현실에 맞춰 반영한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시험을 90점 맞을 줄 알았는데 85점 맞은 거예요. 낙제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월급으로 치면 상여금이 기대보다 조금 덜 나온 거지 월급 자체가 끊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 리포트를 낸 한국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는 38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고 투자 의견도 여전히 매수였어요.
2분기 영업이익률은 74.6%로 오히려 역대 최고였고, 하반기에 신형 HBM4 양산이 시작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고 봤거든요. 국내 증권사 25곳 중에 24곳이 아직도 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는 못 벌었다가 아니라 기대보다 덜 벌었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리포트도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대체 뭐가 낙폭을 이렇게까지 키운 걸까요?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진짜 방아쇠는 실적이 아니라 수급, 그 중에서도 개미들이 스스로 만든 레버리지 도박판이었거든요. 세 번째 이유예요. 지난 5월 27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딱 한 종목만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됐어요. 오를 때 2배로 벌지만 빠질 때도 2배로 잃는 상품이죠. 그런데 개인들이 여기에만 출시 이후로 8조 원 넘게 몰아넣었거든요. SK하이닉스 쪽에만 4조 6천억, 삼성전자 쪽에 3조 7천억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이게 급락이 오면 스스로 불을 키운다는 거예요.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다 보니 주가가 확 빠지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추가로 팔아치우거든요. 팔아서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또 팔고, 이런 자동 악순환에 불이 붙는 거죠. 레버리지로 산 주식은 안전벨트도 없이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 탄 거랑 똑같아요. 코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커브 한 번이면 그대로 튕겨나가잖아요. 실제로 이 상품이 상장한 뒤로 SK하이닉스 하루 변동폭이 5%대에서 8% 가까이로 커졌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 상장한 뒤로 SK하이닉스 기준 44% 가까이 녹았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런데도 15% 폭락한 바로 그날 개인들은 하루에만 4,700억 원을 더 물타기로 사들였거든요. 그날 이 상품을 산 사람들 중에 절반이 넘는 56%가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더 사들인 경우였어요.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더 집어넣은 셈이죠. 빚내서 투자한 규모도 38조 원 안팎까지 불어 있었고요. 강제로 팔려나가는 반대매매 비중은 올해 초만 해도 1%였는데 7월엔 10%대까지 뛰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나도 억울한 게 하나 남죠. 왜 하필 매번 개미만 이렇게 크게 녹느냐는 겁니다. 그 구조를 이번엔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알고도 억울한 게 하나 남죠. 왜 하필 매번 개미만 이렇게 크게 녹느냐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감정 섞인 하소연이 아니라 숫자로 딱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13일까지 딱 9거래일이었어요. 이 짧은 기간에 외국인이 약 14조 원, 기관이 약 6조 4천억 원을 팔고 나갔습니다. 둘을 합치면 20조 원이 넘는 물량을 던진 거죠. 그럼 그 엄청난 폭탄을 누가 다 받았을까요? 바로 개인, 우리 개미들이었어요. 같은 기간 개인은 약 19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그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냈거든요. 그런데도 지수가 무너지는 건 끝내 못 막았습니다. 급락이 터진 그날 하루만 떼어봐도 똑같아요. 개인이 약 2조 7천억 원을 사들였거든요. 반대로 외국인은 2조 2천억 원 넘게, 기관도 5천억 원 넘게 팔고 유효히 빠져나갔고요. 큰손들이 파티장 뒷문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사이에 초대장을 늦게 받은 개미들이 앞문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온 셈이에요. 심지어 6월에는 연기금마저 약 2,600억 원을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연기금이 우리보다 먼저 털고 나갔다는 개미들의 분노, 그게 그냥 괜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더 뼈아픈 게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큰 기금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장뜩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휘청이면 내가 다달이 붙고 있는 국민연금 수익률까지 같이 출렁이는 겁니다. 이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정말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계좌 열어보기가 무섭고 왜 큰손들만 미리 알고 나만 뒤늦게 물량을 뒤집어 썼나 싶어서 잠도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미들을 제일 겁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경고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한 최고 투자 책임자가 반도체 비중을 줄이라고 권고하면서 이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고 그대로 믿기 전에 지난 성적표를 한번 봐야 해요. 이 사람은 과거 2021년에도 하이닉스 목표가를 낮췄다가 실적이 깜짝 좋게 나오자 곧바로 다시 올린 전례가 있거든요. 게다가 반도체가 끌고 간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2025년 한 해에만 21%나 뛰었어요. 낸드 계약 가격도 3분기에 오히려 10에서 15%더 오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미국 상장 직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인공지능은 겨우 4, 5살짜리 어린애 수준이라 앞으로 학습하고 돌리는데 메모리가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반도체는 이제 예전처럼 공급이 남았다 모자랐다를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확실한 구조적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모든 고객사가 수요 폭발에 동의하고 요구하는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다고도 강조했고요. 결국 외국계 큰 은행의 경고라는 것도 반드시 맞아떨어지는 신탁이 아니라 적중할 때도 있고 크게 헛짚을 때도 있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시겠어요? 파시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다행히 이건 감이나 분위기로 찍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 신호만 확인하면 답이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만 남았습니다. 손절이냐, 버티기냐. 이건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 신호만 확인하시면 답이 보이거든요. 먼저 지금까지 쫓아온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하루 15% 폭락은 하이닉스가 갑자기 망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 ADR과 국내 본주의 값 차이가 조정되는 과정에 실적 리포트를 시장이 오해한 게 겹치고 거기에 레버리지 상품이 기계적으로 쏟아낸 매도까지 한꺼번에 터진 수급 사고였던 거죠. 그리고 그 물량을 큰 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개미들이 고스란히 받아내는 바람에 유독 우리만 크게 물린 거고요. 그래서 겁먹고 무작정 번질 이유는 없거든요. 국내 증권사 25곳 중에 24곳이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한국투자증권 목표 주가도 380만 원이고요. 대만 TSMC 사례처럼 이렇게 벌어진 값 차이는 결국 본주 쪽으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만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극단적인 구간이라 무턱대고 버티라는 말씀도 무책임하겠죠.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세 가지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미국 ADR과 국내 본주의 값 차이가 계속 좁혀지는지 보세요. 미국 쪽 가격도 같이 내려오면서 20% 안팎의 정상 범위로 수렴하면 그게 바로 수급 발작이 진정된다는 신호거든요. 둘째, 매크로 방아쇠를 보세요. 미국 물가가 꺾이는지, 연준이 어느 쪽으로 신호를 주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참고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4% 떨어지며 둔화 조짐을 보였고요. 셋째, 본업 신호를 보세요. 하반기 HBM4 계약가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하루 반짝이 아니라 며칠 이상 꾸준히 순매수로 돌아서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세 신호가 함께 켜지면 그때는 바닥을 지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지침 하나만 꼭 드릴게요.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 2배 레버리지나 곧버스 같은 상품은 정말 금물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40% 넘게 녹았거든요. 투자하시더라도 빚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만 하시고 물타기는 반드시 여러 번에 나눠서 현금 비중은 꼭 남겨두세요. 오늘 폭락은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벌어졌던 값 차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통과 구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신호 꼭 저장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진짜로 신호가 켜지는지 저랑 같이 확인해요. 물리신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개미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더 재밌고 도움되는 이슈를 다룰 건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